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고마짓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태국에서 콘도를 사면 영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게 한 19일, 20일 요 상간입니다. 이때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본 게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경기들이 많이 보는 언론에서 잠정 승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나왔던 게 사실상 큰 문제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영어로 하면 maybe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렇죠?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 나온 게 바로 세사, 그러니까 센트럴 이코노믹 시츄에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기가 뭐냐면 총리 직속 산하의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여기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봤는데 얘네들은 모릅니다.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예 몰라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담당자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BOI에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BOI는 아시다시피 태국 투자청이죠. 왜냐하면 그날 회의에서 투자청에서 이 문제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투자청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OI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끝입니다. 내용이 있냐 물어보니까 내용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상세한 세부 계획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 지금부터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스마트 비자 담당하는 기관에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줘서 스마트 비자 담당 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영주권을 준다는 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법률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태국 언론에서 찾으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마이너한 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한 뉴스가 공론화 돼가지고 태국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과연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경제가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국민적 정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국민적 정서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1997년 처음 나왔습니다. 1997년 IMF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준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다 1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23년 지난 지금의 그 당시 다 10만 달러면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당시에 왜 그랬냐면 IMF가 터지기 전에 징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앞에 3년 동안 태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IMF 터지고 난 이후에도 이것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통과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제 통과될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죠. 자, 태국 부동산협회, 주택건설협회,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협회가 태국 투자청에다가 비자 제도나 혹은 영주권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한 7월쯤 됩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냐면 작년부터 홍콩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엑소더스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태국도 많이 왔었습니다만 태국의 이민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한 말레이시아 등지에 많이 뺏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말레이시아 정도의 이민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민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당장 하루에 입국하는 관광객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4년 내내 방콕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태국에 있는 도시가 방콕 포함해서 20위권 안에 4군데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민법이 느슨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태국으로 몰려와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태국은 태국인과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잘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민법이 빡빡하다 보니까 홍콩이나 중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자본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2개월 후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왜 이 유튜브를 올리냐 하면 인터넷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마치 뭐 2억, 3억, 1억, 2억짜리 콘도를 사도 영주권을 마치 줄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1997년에 다 1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23년이 지났죠.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 대상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홍콩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자본가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투자액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을 우리가 설정을 분명히 할 텐데 기준점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97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영주권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억짜리에다 주기 시작을 하면요. 몇 년 지나면요. 1년에 수만 명씩 줘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을 준다라고 해도 기준점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국민 정서에 전혀 반하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2014년처럼 영구 가능한 1년 비자를 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영주권을 준다 해도 분명히 제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은 권리가 있어서 편안한 비자를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엘리트 비자와 같은 레벨로 비자를 영구 행신할 수 있게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 내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4년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 나온 금액이 1000만 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바트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럼 1000만 바트라고 하면 지금 한 3억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세금 내고 하면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상이 되지 그 이하로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사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닌데도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장사속이죠. 제가 방콕에 와서 이 부동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방콕에 부동산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대부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블로그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요. 그냥 매뉴얼 올려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상업 부동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끼고 거기에서 주는 거고 매뉴얼 받아갖고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올리면요. 그건 그냥 상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술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권 주면 저야 굉장히 사업에 좋죠. 어떤 형식으로 해고 10억 이상도 괜찮습니다. 10억 이상 줘도 저는 10억 이상 거 많이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아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국 정부가 여기에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참 후에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대로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콕 같은 경우는요, 작년이 조정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사실 콘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코로나를 바로 맞아버리는 바람에 이 급등하던 가격이 멈춘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올해 나와야 할 공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공급이 내년으로 다 밀려 있죠.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게 컴플리션 되는 시기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에는 사실상 공급이 절벽화됩니다. 자,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요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기회를 잡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소수죠. 그 소수에 속할지 아니면 다수에 속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주권 수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직까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막 다 지은 따끈따끈한 콘도 시설이 어떤지 제가 급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녹음을 하는 다음 날 그걸 찍으러 갈 거기 때문에 찍어서 보고 또 다른 콘도들하고 비교 영상도 한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